안녕하십니까, 파너튜브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면 실격, 한국이면 퇴장이라는 기사거리가 실릴 정도로 한국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빙질이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빙질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태반이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빙판 문제 때문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3번 코너와 4번 코너 사이 아웃코스 구간에서 빙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베이징 현지 스태프가 투입돼 정빙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는 약 10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오후 6시 4분경이 돼서야 1조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단 한 번의 레이스로 기록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나온 기록으로 30명 선수들의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짧은 레이스 한 번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 되면 선수들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SBS 재갈성열 해설위원이 경기 당일 아주 사소한 루틴까지도 칼같이 맞추는 선수들이 많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번 지적되는 중국의 빙질 문제로 선수들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경기 중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이 문제는 경기 중에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차민규가 포함됐던 10조, 김준호가 포함됐던 11조, 경기가 끝난 후 펼쳐진 12조 경기에서 이그나트 골로바추크의 레이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코스에서 출발한 골로바추크는 2번 코너를 지나 정해진 대로 코스를 바꿨습니다. 아웃코스로 진입해 직선 코스를 소화한 후 맞이한 3번 코너에서 골로바추크가 왼발을 뻗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계화면으로 봐도 얼음이 크게 튀며 완전히 스케이트 날이 걸리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경기 전 문제가 발견됐던 바로 그 구간이었는데요. 완전히 균형을 잃고 속도가 떨어져 버린 골로바추크는 사실상 레이스를 포기했고 천천히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골로바추크의 최종 기록은 37초 05, 30명 중 3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베이징 경기장의 빙질 문제는 종목을 불문하고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빙질뿐만 아니라 스노보드, 스키 등 설상 종목에서도 인공눈으로 만들어진 경기장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중국발 편파 판정, 경기장 상태 등 경기 외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중국이 과연 올림픽 개최국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에서보다의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모두가 넘어지던 마지막 코스의 마지막 구간은 마의 구간이라고도 불리웠는데요. 헝가리 선수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이 이 구간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유는 빙질 관리의 문제였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 측의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교묘하게 피해간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인코스를 파고들어야 하는 구간에서 이상하게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를 한국 누리꾼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사실 한국 선수들 또한 이 구간은 피해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알고 있기라도 했듯이 경기가 끝나고 난 후 곁눈질로 한번 훑고는 다시 가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빙질은 선수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인 만큼 빙질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에 반해 평창의 빙질은 베이징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수들이 오히려 더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에서는 실제로 경기 도중 넘어지는 선수들이 속출했습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 넘어지면서 메달권에서 벗어난 황대현 선수를 비롯해 엉덩방아를 찐 선수는 모두 17명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경기장 빙질이 좋아 선수들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은 빙질이 굉장히 좋다. 속도가 더 잘 나게 되니 선수들이 속도 조절에 애를 먹는 것 같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빙질의 중요성은 팥빙수를 예로 들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바닥은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0에서 40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채워놓고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표면에 살짝 적실 정도로만 물을 분사해서 한 번에 일씩 올리는 작업을 수십 번 정도 반복해 30에서 50 두께의 얼음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경기장이 수평을 이루고 기포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좋은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파이프를 통해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에틸렌글리콜이란 냉매를 순환시켜 바닥의 온도를 영하 15에서 섭씨 10도 정도로 떨어뜨린 뒤 그 위에 물을 조금씩 분사해서 얼리면 위로 불순물과 기포가 떠오릅니다. 이 불순물을 정빙기로 깎아내고 다시 그 위를 얼리는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나의 링크장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24년 노하우 중 하나는 소방용 노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저것 실험해보다 소화전에 달린 소방용 노즐을 써보니 물이 골고루 분사돼서 딱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링크장이 완성되면 얼음의 표면 온도를 조절해 얼음의 강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를 너무 낮추면 얼음이 딱딱해져서 스케이트 날이 밀리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 얼음이 물러져 날이 얼음을 파고듭니다. 같은 스케이트 경기라도 종목에 따라 얼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얼음 표면이 영하 5에서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격한 코너링이 반복되는 쇼트트랙과 역동적인 스케이팅이 이뤄지는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온도로 얼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경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얼음이 훼손됩니다. 빙판 위에서 점프 연기를 해야 하는 피겨스케이팅은 날이 얼음을 잡을 수 있도록 물러야 합니다. 컬링 또한 빙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컬링 얼음판은 스케이트장에 비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짧으면 날, 길면 열흘이 걸립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틀 안에 물을 흘려보내 기본적인 얼음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적판과 라인 등을 칠하고 다시 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 어떤 종목보다 수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얼리지 않고 4에서 5차례에 걸쳐 얼음을 층층이 얼리며 수평을 맞춥니다. 그 위에 다시 물을 분사해 표면에 올록볼록한 얼음 알갱이인 페블을 만듭니다. 페블이 있어야 부름 빗자루 모양의 도구로 얼음을 닦았을 때 순간적으로 표면이 녹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빙상협회는 일반 빙상장과 달리 컬링은 정수된 물을 사용해서 얼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교한 얼음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드는 속도도 늦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컬링에서 좋은 얼음의 기준은 회전을 줘서 스톤을 밀었을 때 중심에서 약 6피트 정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회전을 줘도 스톤이 꺾이지 않으면 작전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국제대회라면 까다로운 얼음이 더 좋은 얼음이 될 수 있다. 얼음이 너무 평이하면 실력이 뛰어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한참인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